심장,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50% 환자가 고혈압에 걸리고 그 다음에 심장의 부정맥이 2배에서 3배 정도로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위험 요인 점점 누적이 되면 협심증, 그 다음에 뇌졸중처럼 생명과 굉장히 직결된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브레인 신경과 이원구입니다. 최근 들어서 잠을 못 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몇 편 정도는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수면 장애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상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 비강, 그다음 구강, 후두 쪽으로 쭉 긴 튜브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완전한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가 생기는 질환이고 이 폐쇄로 인해서 중간에 각성을 하게 돼요. 중간에 하고 깨는 질환을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자는 동안에 코골이, 그 다음에 수면 중 무호흡이 되겠고 근데 그로 인해서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큰 졸음증,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질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조적 요인이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강, 비강, 후두까지 긴 튜브 형태의 구조물인데 그 자체가 좁아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좁아져 있는 원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아래턱이 작거나 뒤로 밀려 있거나 혀가 크거나 그 다음에 입천장이 내려앉아서 우리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자체가 좁아져 있는 경우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체중, 체지량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 상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이 축적이 돼가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조적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생리학적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이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코골이가 그냥 객관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넓혀주는 근육이 우리가 인두 근육에 한 2-3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잠잘 때 기도가 막힐 때 저절로 수축을 시켜서 넓혀줘야 되는데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마른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의 원인은 아까 얘기한 구조적 요인과 생리학적 요인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 아까 얘기했던 주간 졸음증이 있으면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수면 무호흡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1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걸 무호흡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평상시 쉬는 숨의 양의 50% 이상 적게 쉬는 것을 저호흡이라고 그럽니다. 1시간에 무호흡과 저호흡이 얼만큼 많은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정상인 경우에는 1시간에 5번 미만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많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주간 졸음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는 우선은 이제 환자의 그런 원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약이라든지 다른 2차적인 그런 원인들에 의한 거면 그걸 당연히 이제 교정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양압호흡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양압호흡기 치료는 뭐냐면 우리가 코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긴 호스로 연결된 기계에서 이런 주변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양의 압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수면 무호흡증이라면 기도가 좁아져 생기는 거라 얘기했는데 그 기도를 양의 압력으로 넣어줌으로 인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순간에 한 번으로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이제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과체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체중을 빼는 여러 가지 그 체지량 지수를 낮춰주는 그런 식이 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그냥 단순히 코골이, 수면 무호흡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심장,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50% 환자가 고혈압에 걸리고 그 다음에 심장의 부정맥이 2배에서 3배 정도로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위험 요인 점점 누적이 되면 협심증,
그다음에 뇌졸중처럼 생명과 굉장히 직결된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본인이 힘들어서 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옆에서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환자들을 보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자분들 불편한 거 있거나 수면과 관련돼서 특히 무호흡과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삼성브레인신경과로 오시면 제가 잘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